자, 컨설팅에서 이제 하나는 봤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스와트 분석 하나는 봤죠? 네, 그죠? 그리고 이 컨설팅 할 때 도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구들은 여기 컨설팅에 여기에다가 일단 하나 써두세요.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는 스와트 분석, 그 다음에 5 포스, 그 다음에 뭐 7S, 혹은 밸류 체인, 그 다음에 BCG 매트릭스, BCG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있고요. 이런 거를 정리를 할 때, 그죠? 정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MNIC라는 말이 있죠. 이건 뭐예요? 나누는 방법이에요. 큰 거를 나누는데 나눈 다음에 작은 걸 붙여보면 전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업무를 알아야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은 틀 형태로 나누는 거예요. 미시라는 건.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봤고, 자, 그 다음에 컨설팅에 뭐가 있어요? BPR이 있죠. BPR. 얘는 기본적으로 관점이요. 업무예요, 업무. 그죠? 업무를 리엔지니어링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비즈니스 프로세스고 리엔지니어링을 하는데 그 방법은 정보기술 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기본적으로 목표가 뭐냐면 업무를 파악하는데, 업무라고 하지 말죠. 그냥 영어로 쓰죠. 그냥 계속.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걸 파악을 하는데요. 파악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리엔지니어링, 혁신한다 이거죠. 그래서 혁신한다. 그래서 그 혁신은 뭐예요? 정보기술 써서 한다 이거예요. 정보기술 써서. 그래서 업무에서 대상은 뭐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체계, 이거 봐야죠.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흐름 봐야죠. 시나리오 봐야죠. 맞죠? 시나리오 봐야죠. 그 다음에 조직 봐야죠. 그죠? 책임과 역할 봐야죠. 혁신을 하려면 뭐예요? 최신 IT 트렌드 봐야죠. 트렌드. 그 다음에 IT 기술 쓴 선진 사례 봐야죠. 여기에서 전제는 IT 기술이에요. 전제는. 그죠? 선진 사례 봐야죠.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적용 기술 파악해 봐야지. 이거 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지금까지 한 말. 그죠? 다 들어본 말이에요. 여기 ISP에서.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공부하는 김에 표기법도 보면서 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전제가 IT 기술 써서 하는 거죠. 전제가. 그죠? IT 기술 써서 뭐가 좋아져요? 비용과 서비스. 그죠? 속도, 품질, 이런 게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게 좋아져요. 자, 그래서요. 자, BPR의 정의라고 얘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전제가 깔려요. 정보 기술을 사용해서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뭐요? 비용, 서비스, 속도, 품질에 대한 극적인 향상. 뭐 극적인 향상이다, 뭐 이 말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전제가 있죠. 1번의 전제가 뭐였어요? IT 기술을 써라. 두 번째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업무를 고치는데, 그 고쳐서 뭐가 좋아진다고요? 세 번째, 비용과 서비스와 속도와 품질이 개선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비 바뀌면 업무 구조 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BPR ISP 방법론이라고도 말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자, 얘의 장점을 한번 보는데요. 장점을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1번의 그 ISP의 장점에서 봤을 때는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장점을 썼고요. 이제 다르겠어요. 첫 번째
서비스 측면에서 BPR의 장점 뭐예요? 프로세스 관리가 엔드투엔드로 된다. 고객 중심의 혁신이니까. 전제가 깔리잖아.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꼬르 고객이라고 했죠. 프로세스 지향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 효과. 이 말은 고객이 프로세스 개선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속도. 중복 업무 절감시켰고, 그죠? 컨설팅이잖아요. 중복 업무 축소화시켰고, 그리고 또 하나, 조직 슬림화를 통해서 업무 처리 속도에 향상이 왔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별로라고요. 그래서 중복 업무 제거했고요. 또 하나 조직 통합했죠. 그게 조직 슬림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직 통합을 통한 프로세스 처리 속도를 개선한 거죠. 그죠? 프로세스 처리 속도를 개선했다. 자, 프로세스 처리 속도, 일을 하는 절차,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옆에다가 사이클 타임이 향상됐다. 이렇게 써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품질은 뭐가 좋아졌냐? 그죠? 이 일 하는 것 자체가, 그죠? 자,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제거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엔드-투-엔드 측면의 개선. 그게 고객 중심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엔드-투-엔드 측면의 품질 관리를 실행했다. 결론은 이걸 통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갖고 온 거죠. 그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네 번째,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개선할 때 개선 비용도 들고, 오류가 나면 오류 비용도 들죠. 그걸 갖고 뭐라 그래요? 평가 비용과 실패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평가 비용과 실패 비용. 그래서 평가 비용은 증가할 수 있지만 실패 비용이 감소했다.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이건 별로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평가 비용의 증가로 뭐예요? 실패 비용의 감소를 유발한 거죠. 이게 비용 절감의 효과인 거죠. 평가 비용은 올라가요. 왜? 물건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 평가 비용의 얘는 테스트 비용인 거고, 실패 비용의 얘는 반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가로하고 그렇게 써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BPR은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온대요. 이런 장점을. 그러면 이러한 BPR은 어떻게 하냐? 사실은 얘인데, 사실은 쟤거든요. 네, 사실은 쟤인데, 우리가 이제부터 요구있는 지웁니다. 아직 컨설팅이 안 끝났어요. 어떻게 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추진 절차. 얘랑 똑같다라고 했죠? 그죠? 얘랑 똑같은데요. 의도적으로 다르게 쓸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르게 쓸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얘를 하려면 비즈니스 목표와 전략 파악해 봐야죠. 그죠? 전략 파악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현행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 파악해야죠. 혹은 진단, 현 업무 프로세스 진단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개선 과제가 나오면 다 할 수 없으니까 개선 과제를 식별하고 그거에 따른 우선순위화하는 거죠. 지금 봐보세요. 이 표는 뭐예요? 저기 있는 것 중에 단어 몇 개만 빼서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거에 불과한 거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화 시켜요. 그러면 우선순위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업무 모형, 업무 모형을 수립하는 거죠. 수립하는 거고, 그리고 단계적 이행을 하는 거죠. 절차를 표로 쓰면요, 이 박스는 5개 정도가 딱 좋아요. 하나 더 쓰면 6개, 7개면 한 면을 쓰기 때문에 그 답은 공간적으로 다른 걸 못 써서 꽝이에요. 4개면 as is to be밖에 없어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요, 쭉 봤더니 이제 나머지는 설명만 해주면 돼. 자, 이거는 뭐 절차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설명이에요. 자, 이제 2줄만 쓰면 돼요. 자, 비즈니스의 목표와 전략 어떻게 해요? 중장기 기업의 목표를 파악하죠. 전략 어떻게 파악했어요? 스와트 분석으로, 그죠? 이런 말 쓰면 되죠? 분석으로 부서 단위 전략을 식별한다. 이런 말 쓰면 되죠? 현행 업무 프로세스 파악 어떻게 했어요? 업무 프로세스 책에도 이런 말 써도 되고요. 이런 말 써도 되고, 그냥 아니면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체계화,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뭐예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책임과 역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거죠. 즉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 걸 갖다가 지금 굉장히 적게 쓰니까 내가 쓸 게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개선과제와 우선순위와 어떤 걸 우선순위화 해야 돼요? 중복 업무, 그 다음에 조직 통합,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 단축 등의 과제, 이런 걸 식별해야죠. 아니면 개선과제에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정보화를 통해서 효과가 큰 업무를, 우선순위하는 뭐예요? 정보화를 통해서 효과가 큰 업무, 그렇게 써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사이클 타임을 단축한다거나 중복 업무 제거한다거나 조직에 대한 통합에 관련된 거, 그거를 우선순위나 개선과제를 두겠다,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 자, 그래서 신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선진 사례를 기반하여 업무 체계, 비즈니스 체계 수립. 자, 이행 전략, 그죠? 그냥 마스터 플랜 그거죠, 그죠? 단계별 투자와 추진 주체와 평가 지표 등을 개발한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거 뭐였어요 지금? 100% 저기 있는 글을 갖고 그냥 요약해서 생각나는 순으로 대충 쓴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BPR의 절차는 안 외워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안 외워도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교로 쓴다면 답을 다 쓴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일단 쓰고 끝까지 간 다음에 오는 거예요. 자, 공간이 좀 남아요. 이거 갖고 뭐 했죠? 환경분석서 나왔죠? 현행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 이거 한다라고 그랬죠? 이거 뭐 나왔어요? 산출물 써도 되고요. 산출물로 안 써도 됩니다. 자, 현행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통한다 뭐예요? 진단한다 이거죠. 뭔가 진단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사점 같은 거 파악한다. 개선과제 우선순위와 뭐예요? 정보기술의 효율성을 고려해라. 이렇게 막 써도 돼요. 신기업 모형 어떻게 해요? 이제 나오잖아요. 이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마스터 플랜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 쓴 것도 있죠? 기교인데 SWOT라는 단어가 여기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CSF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럼 하나 해주면 나는 플러스로 그거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BPR은 볼 게 없다고요. 자, BPR의 장점을 쓰면 돼요. 기대 효과는 CIO 측면에서 이거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장점은 이렇게 나온다. 그죠? 둘 다 써도 되죠? 둘 다. 그 말은 다른 주제에서 우리가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그놈도 써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이 주제끼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BPR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컨설팅에 뭐가 나오냐면, SOA가 하나 나오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근데 여기에서 서비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쓰자. SOA의 정의를 한번 써보죠. 정의를. SOA의 정의는 뭐냐면,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공유와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말이 나와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공유와 재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아키텍처래요. 자, 그러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건, SOA는 비즈니스 똑같은 말이에요. 로직. 업무다. 그 얘기인 거죠. 로직이다. 근데 로직인데 업무 체계에 대해서 봤을 때 액티비티나 뭐라고요? 타스크 크기의 레벨인 거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랬어요? 정보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 타스크 혹은 서비스 타스크라고 하면 됩니다. 혹은 숏 러닝 프로세스예요. 그죠? 자, 그리고요. 공유와 재사용이 가능하다. 일단 재사용, 업무라는 건 재사용이 없잖아요. 업무에 재사용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그래야지 재사용을 뭐 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업무 모델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재사용이 되는 건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죠? 실제 재사용이 되는 건. 그래서 컴포넌트 기술이 있어야죠. 개발에. 그죠? 컴포넌트. 그리고 얘는 업무와 컴포넌트가 어떻게 해요? 매핑되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매핑을 뭐라고 했어요?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게 돼야지 공유와 재사용이 특히 재사용이 되는 거고, 공유라는 건 어떤 저장소에 등록해두고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레파지토리, 서비스 레지스트리라는 게 필요하죠. 공유라는 건.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되고, 또 하나 서비스 레지스트리. 무슨 말이에요? 어떤 서비스가 어디에 있습니다. 이 정보를 줘야지만 공유가 되는 거고요. 레파지토리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는 하나의 디스크에 다 때려져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서비스는 위치와 관계없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레파지토리라는 말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레지스트리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거 지금 얘기한 거,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 타스크 뭐예요? 정보 기술을 써서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IT 기술을 써서 업무 프로세스의 액티비티와 타스크를 공유와 재사용이 가능하고, 어떻게? 업무 모델링과 컴포넌트를 매핑해서. 그죠? 이게 다 단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아키텍처라고 했잖아요. 아키텍처 뭐예요? 서비스의 구성과 상호작용, 그죠? 관점, 뷰, 제약사항, 이 4개가 나오면 아키텍처예요. 현재 서비스가 뭐가 있지? 구성이 있고요.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야? 뭘 전달하지? 상호작용이에요. 인터페이스요. 그리고 이 그림을 딱 봤는데 업무 관점에 그리면 사용자가 딱 보고 알아듣죠. 프로그램 단위로 그리면 개발자가 딱 보고 알아듣죠. 그 산출물을. 그게 뷰예요. 뷰. 데이터 플로우 관점으로 그리면 DBA가 보면 알아듣죠. 그죠? 그게 뷰예요. 제약사항은 우리 서비스는요, 웹 서비스로만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약사항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SOA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SOA에 이거는 쓰지 말고 요소 기술, 필요한 기술들이 뭐겠어요? 이 글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소 기술을 여기에서 자세히 모델 쓰지는 않겠지만, 자, 첫 번째 뭐가 있겠죠? 1번 업무 프로세스를 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야 되죠, 일단. 그죠? 그래서 BPM 노테이션, 이건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BPM 노테이션 표기법. 그리고 두 번째 오케스트레이션, 조립해야죠, 조립. 그죠? 그래서 BPM. 세 번째, 조립하면 프로그램이 막 도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미들웨어 필요하죠. 메시지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EAI나 ESB 이런 게 들어올 거라고요. 지금 EAI나 ESB는 안 봤습니다. 자, 네 번째, 이왕이면 웹 서비스면 좋죠. 웹 서비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좋죠. 그래서 웹 서비스. 웹 서비스 있죠? 자, 다섯 번째, 이거 어디 등록해두고 이 정도 뭐예요?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 레지스트리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요, 서비스는 계속 변경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형상관리 같은 거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애매모호하게 SOA 거버넌스라는 말을 쓴다고요. 형상관리 도구예요. 형상관리 도구.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SOA를 본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그 SOA는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장점. 장점. 자, 이제 한번 보죠. 장점의 1번. 생산성 좋아져요? 맞죠? 그죠? 어떻게 해요? 재사용 컴포넌트로 어떻게 해요? 조립을 통한 개발이 일어나죠. 그죠? 장점은 생산성 좋아지죠. 재사용 컴포넌트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적시성의 설명으로도 돼요. 타임 투 마켓이요. 원하는 시점에 됐냐, 고객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이겁니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뭐예요?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죠.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품질 좋아져요? 재사용 컴포넌트 치면 기본적으로 품질 좋아지죠. 검증된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검증된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품질 향상이 오는 거죠. 그죠? 관리 좋아져요? 업무 프로세스 관리 좋아져요? 좋아지죠? 모델링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네 번째,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BPMN을 통한 업무 모델링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에서 SOA 거버넌스를 통한 변경 관리 하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SOA 그죠? 거버넌스를 통한 변경 관리, 이런 게 된다, 이거죠, 지금. 그죠? 자, 결과적으로 물론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장점들이 오는 거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 말도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ISP 컨설팅의 생산성은 뭐가 좋아져요? 2B 아키텍처에서 재사용 컴포넌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있습니다.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교 시험 답에 쓸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씁니다. 그래야지 붙어요. 지금 그럴 여지가 있는 거예요. IS 컨설팅의 타임 투 마켓 좋아져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기대 효과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SOA의 장점, CIO 측면에서 서비스 단위의 IT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맞죠, 이 말도? 이해되시죠? 전부 다 조립돼요. 그래서 봐보세요. 몇 개 공부 안 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안 봤죠? 왜 안 봤어요? 뒤에 나오니까 안 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죠? 자,
SOA의 추진 절차 한번 봐볼까요? 추진 절차. 자, SOA의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자, 추진 절차를 보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 봐보죠. SOA, 첫 번째 뭐예요? 업무 프로세스 파악해야죠. 이제 목표와 전략 쓰지 말고, 그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 분석. 자, 그 다음에 뭐 하죠? 봐보세요. 후보 서비스 도출. 맞죠? 후보 서비스 도출해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평가하죠. 이놈이 진짜 서비스인지.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명세화, 문서화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 이렇게 있는 거죠. 개발 및 테스트라고 해도 되고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업무 프로세스 분석 어떻게 해요? 업무 체계에서 어떻게? 액티비티나 타스크 레벨로 분석해야죠. 맞죠? 좀 내려서, 그죠? 액티비티와 타스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액티비티와 타스크 레벨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휴먼 타스크와 시스템 타스크를 구분해야죠. 그죠? 왜? 정보기술 써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후보 서비스를 도출해라.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이건 업무 분석을 통해서 그 소리예요. 시나리오 문서 있죠? 인풋 툴, 아웃풋 적은 거. 시나리오로부터 후보 서비스를 도출하는 거고, 후보 서비스를 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누락되지 않는 거죠, 일단. 더 도출하는 건데요. 완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완전성과 명확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대요. 이게 서비스인지 아닌지. 자, 첫 번째, 대외 인터페이스이냐, 이놈이. 연계하는 거냐, 그 얘기인 거죠. 두 번째, 재사용 가능하냐.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냐. 사실 독립하면 재사용 가능해요, 사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공통 업무냐. 등의 평가 기준을 잡는다 이거죠. 평가 기준, 수립. 서비스를 명세한대요. 서비스명.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서비스의 기능.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서비스명, 서비스의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명, 서비스의 기능.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 그죠? 어떤 거 부르면 뭘 뱉어내냐. 그 다음에 해당 서비스의 위치. 왜냐면 얘는 어떤 하드웨어 박스에 있냐 이거 안 중요하거든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웹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위치 이런 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걸 문서화 시킨 게 명세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한대요. 한 줄로 얘기했지만 이거는 객체 제한 방법론의 개발 방법론 전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구사항서부터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죠? 고객에 의한 인수. 혹은 뭐 검수라고 그래도 되고요. 지금 개발 방법론 하나를 갖다가 그냥 두 줄로 대충 쓴 거예요, 지금은.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만들었더니, 대충 이렇게 해봤더니, SOA의 절차가 만들어지더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어만 몇 개 조정해 준 것 뿐이지 일반 이 절차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냥 SOA니까 서비스라는 단어 조금 써줬고, 그저 SOA니까 명세서라는 말 조금 써줬고, 이런 소리밖에 쓴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딱 하나 더 쓰면, SOA 거버넌스 체계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뭐예요? 변경 관리를 해야 한다. 한 줄 써준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SOA도 볼 게 없는 거죠, 지금. 공부할 게. 맞죠? 지금 본 거는 이것만 지금 안 봤을 뿐이에요, 지금. 이거의 기술적인 것만. EAI가 뭐고, 그죠? 자, 그러면 미리 얘기하지만,
EAI 인터페이스 방식에 DB2DB 방식이 있고 파일 투 파일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SOA의 서비스의 미들웨어, 그러니까 서비스 간의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DB2DB 방식과 파일 투 DB 방식 이래도 맞아요? 맞다고요. EAI 쓴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SOA의 기술적인 내용을 쓰고 싶다면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 소리라고요 지금. 그리고 SOA는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SOA의 답안지와 자료를 백날 봐봤자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EAI나 이 웹서비스 이걸 보지 않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